광활한 초원지대, 전통적인 목축업 중심 몬테나. 이곳은 전통적인 목축업의 심장부로 바람과 침묵이 지배하는 땅인데요. 이 고요한 대지 위가 야생동물들의 좋은 사냥터가 되었다. 기이한 일로 그 피해는 점점 커져만 가는 충격적 상황.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딱 1초만요.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미국 몬태나 끝없이 펼쳐진 초원, 가끔씩만 보이는 외딴 나무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를 가르는 눈 덮인 산맥. 이 고요한 대지 위에서 한 부부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가축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꿈꾸던 제이크와 리사. 그들은 몬태나 초원의 한복판에서 양치기 목장 선셋밸리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상은 곧 현실에 부딪히고 마는데요. 겨울이 시작되자 양떼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코요테였고 이내 회색 늑대무리, 심지어 산사자까지 영역을 넘나들기 시작했죠. 철조망도 감시 드론도 총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초원의 밤은 너무 넓고 포식자들은 너무 집요했거든요. 그때 한 이웃이 말했어요. 이런 땅에선 무기보다 똑똑한 개가 더 쓸모 있어요. 제이크는 그 말에 이끌려 인터넷을 뒤지던 중 한 다큐멘터리 속 강렬한 눈빛의 개와 마주치게 됩니다. 한국의 전통견 진돗개. 영리하고 충직하며 무리의 안전을 위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수호자. 제이크는 그 개에게서 이 초원을 지킬 마지막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날아온 한 마리 진돗개. 진돗개 이름은 바람. 그러나 이 초원 위에서 펼쳐질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는데, 바람이 처음 몬태나의 땅을 밟았을 때 제이크와 리사는 조금 당황했어요. 생각보다 작고 조용하며 눈빛만 또렷한 이 개가 정말 늑대들과 맞설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바람은 도착한 그날부터 양떼 주변을 돌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낯선 땅의 냄새, 바람결의 방향, 풀 위에 찍힌 발자국들까지 꼼꼼히 익히는 듯했죠. 며칠이 지나자 바람은 스스로의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특정한 고지대 언덕에 올라 낮에는 양떼를 지켜보고 밤이면 우리의 울타리 가장 약한 지점을 맴돌았죠. 제이크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아니 어떤 존재가 자기들과 함께 이 초원을 지키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짙은 안개가 내려앉고 별빛조차 가려졌던 그 순간, 갑작스런 비명소리에 제이크는 총을 들고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이미 바람은 없었어요. 우리 안쪽이 아니라 바깥으로 향한 발자국만 남겨두고요. 그리고 15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짐승의 울음소리와 함께 바람의 날카로운 짖음이 들려왔어요. 그 짧은 울음 속에는 경고, 위협, 그리고 양떼를 향한 절절한 사명이 담겨 있었어요. 제이크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동시에 믿고 싶어졌어요. 바람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이 초원의 새로운 수호자였죠. 바람은 곧장 돌아왔어요. 입엔 피가 묻어 있었고 발에는 먼지가 가득했지만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어요. 늑대 무리를 쫓아내고 돌아온 듯했죠. 리사는 그 조용한 진돗개의 눈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말없이 무릎을 꿇고 안아줬어요. 그날 이후 바람은 단순한 개가 아니라 가족이 되었어요. 이웃들은 믿기 어려워했어요. 무기도 없이 진짜 늑대랑 맞붙었다고. 하지만 바람이 쓴 뒤부터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 그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치 초원의 신화처럼 진돗개라는 이름이 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람은 단순히 늑대를 물리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다른 개들과는 달랐어요. 새벽이면 직접 양떼를 몰고 나오고 어린 양이 멀어지면 천천히 밀어 다시 무리로 돌려보냈어요. 마치 자신이 목동이라도 되는 듯 책임감과 질서를 갖고 행동했죠. 그런 바람을 지켜보며 제이크와 리사는 깨달았어요. 이 개는 본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지혜로 이 초원을 읽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몬태나 초원의 끝없는 위협 속에서 자신보다 먼저 양떼와 가족을 생각한다는 걸요. 바람은 정말 한국에서 온 전사 같았어요. 말없이 강하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이크는 더 이상 바람을 감시견이나 도우미로 부르지 않게 되었어요. 그는 이제 파트너였고 때론 제이크보다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움직였죠. 가끔 제이크가 피곤해 지쳐 잠든 밤이면 바람은 한밤중에 홀로 언덕에 앉아 목장의 동쪽과 서쪽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마치 뭔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미리 아는 것처럼요. 그리고 마침내 그 밤이 찾아왔어요. 폭설이 예고된 어느 날, 낮부터 바람은 불안하게 움직였어요. 자주 멈춰서서 바람 냄새를 맡고 저 멀리 숲 가장자리만 노려봤죠. 제이크는 처음엔 단순한 동물적 본능이라 여겼지만 바람의 행동은 너무도 확고했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날이 어두워졌을 때 바람은 울타리 가장자리로 몸을 낮췄어요. 그리고 정적을 가르며 들려온 한 줄기 소리. 늑대 무리였어요. 적어도 5마리는 넘는 기척. 제이크가 총을 들고 나서기도 전에 바람은 울타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어요. 그것은 공격이 아니라 도발이었어요. 바람은 늑대들의 관심을 자신에게 끌고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뛰었죠. 목장을 향해 돌진하던 늑대 무리는 순간 갈팡질팡했고 그 짧은 틈에 제이크가 불을 켜고 총을 쐈어요. 그 밤 양 한 마리도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눈보라 속 그의 발자국은 점점 사라져갔고 리사는 침묵 속에서 떨리는 입술로 말했어요. 바람은 자기보다 먼저 우리를 지켰어요. 그날 밤 이후로 사흘 동안 바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제이크와 리사는 날마다 언덕과 숲 근처를 헤매며 그의 흔적을 찾았어요. 희망은 점점 옅어져 갔고 리사는 마지막 날엔 조용히 목장 한켠에 바람의 목줄을 걸어두었죠. 그런데 넷째 날 새벽 눈 위에 찍힌 발자국 하나, 그리고 축 늘어진 몸으로 문 앞에 앉아있는 바람.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어요. 리사는 바람을 꼭 안아주며 울었고 제이크는 아무 말 없이 바람의 등에 담요를 덮어줬어요. 바람의 귀환은 그 자체로 목장의 질서를 바꿨어요. 이제 그는 단순한 수호자가 아닌 무리의 중심이 되었죠. 근처 목장의 개들도 바람을 따르기 시작했고 양들도 이상하게 그 주변에서만 편히 쉬었어요. 이웃들은 개가 다른 개들을 통솔한다고 하고 놀라워했지만 제이크는 느낄 수 있었어요. 바람은 싸우는 법만 아는 개가 아니었어요. 마치 전략가처럼 상황을 파악하고 위협을 미리 계산하고 필요할 땐 다른 개들과 역할을 나눠 행동했어요. 바람은 싸우지 않았어요. 단지 짖음과 움직임으로 포식자들을 몰아냈어요. 폭력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과 판단이라는 걸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날 이후 몬테나에선 바람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개는 혼자서 우리 5명보다 낫다니까. 무리 지키는 법을 저 개가 더 잘 알아. 이제 바람은 단지 제이크 가족의 수호자가 아니었어요. 초원의 지혜로운 지도자, 새로운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죠. 바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달라졌어요. 마치 인간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죠.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어느 날 밤 들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흔적이 나타났을 때였어요. 무장한 도둑들이 트럭을 몰고 목장 울타리 근처까지 접근했던 거예요. 제이크는 잠결에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지만 바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개 짖는 소리가 터지듯 울려 퍼졌고 그 뒤엔 다른 개들까지 합세했어요. 바람은 도둑들이 몰래 다가오는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그 앞을 막고 있었어요. 사람도 놀라고 제이크도 놀랐죠. 그날 이후 바람은 목장 근처 보안업체보다도 더 강력한 경계심과 판단력을 인정받았어요. 이웃 목장에서는 순찰을 도와달라는 부탁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몇몇 목장에선 진돗개를 수입해보겠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바람 같은 개가 하나만 더 있다면 우리 농장도 달라질 거야. 지금껏 개를 봐왔지만 저건 개라기보다 무사야. 바람은 자주 높은 언덕 위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이 초원의 균형을 지키는 존재임을 아는 것처럼요. 바람이 눈을 깜빡일 때마다 제이크는 종종 속으로 되뇌었어요. 생존엔 전략이 필요하고 힘만으로는 이 땅을 지킬 수 없다고 바람은 가르쳐주고 있어. 그리고 바람은 외롭지 않았어요. 이제 그는 다른 개들과 함께 움직였어요. 짧은 눈빛 교환만으로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때로는 양떼 안에 섞여 경계하고 때로는 바깥을 돌며 위험을 읽었죠. 그 무언의 협력은 마치 오래된 군사훈련처럼 정교했어요. 바람은 점점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지켜내서 기억되는 존재로요. 시간이 흐르면서 바람은 점점 더 크고 단단해졌어요. 체구가 커진 만큼 움직임도 더 날렵해졌고 눈빛에는 묘한 여유와 자신감이 생겼죠. 제이크는 농담처럼 말했어요. 이젠 바람이 우리보다 목장의 구조를 더 잘 아는 것 같아. 바람은 단순히 침입자에게 짖는 걸 넘어서 침입 예방이라는 개념을 스스로 실천했어요. 양들이 이상하게 몰리는 지점이 있으면 먼저 가서 주변을 조사했고, 풀밭에서 알 수 없는 냄새가 감돌면 땅을 파거나 냄새를 덮는 행동까지 했어요. 그것은 본능이었지만 동시에 전략이기도 했죠. 그리고 어느 날 큰 위기가 닥쳤어요. 산비탈에서 불어난 야생 늑대 무리가 들이닥친 거예요. 숫자만 해도 10마리는 넘었고 이번엔 진짜 목숨을 건 방어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바람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양떼를 높은 언덕 쪽으로 몰아올리며 천천히 이동시켰고 다른 개들을 각각 다른 위치로 배치했어요. 제이크는 그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개들끼리 무언의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었죠. 늑대들이 가까이 왔을 때 바람은 자신이 먼저 튀어나가 늑대 무리 중 가장 앞장선 개체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모든 개들이 일제히 짖으며 늑대들을 둘러쌌고 그 틈에 양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죠. 바람은 싸움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가 한 일은 딱 하나, 포식자들의 리더를 견제하고 무리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었어요. 결국 늑대 무리는 퇴각했어요. 피 튀기는 싸움이 아니라 주도 면밀한 움직임으로 이겨낸 방어전이었죠. 그날 밤 제이크는 바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넌 우리 모두의 리더야. 진짜 수호자야. 바람은 마치 이제야 안심이 된다는 듯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날 이후 바람은 더 이상 제이크에게로만 불리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초원의 파수꾼, 몬테나의 그림자라고 불렀죠. 이웃 목장의 양치기들은 바람이 있는 쪽으로 양을 몰았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포식자들의 접근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바람에게는 특이한 능력도 있었어요. 이따금 새끼 양이 길을 잃거나 약한 개체가 다른 무리에 밀려날 때면 바람은 조용히 다가가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아무 명령도 없이.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새끼 양은 곧 무리로 돌아가고 주변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죠. 그건 싸움보다 더 강한 무언가였어요. 바로 신뢰였어요. 한 번은 눈보라로 인해 길을 잃은 인근 초등학교 아이들이 구조될 때까지 무려 8시간이 걸렸는데 바람이 그 아이들을 발견해 마을까지 길을 인도했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어요. 기자는 말했어요. 이건 걔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의 아버지처럼 행동했어요. 그날 이후로 바람은 학교의 마스코트처럼 여겨졌고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마다 바람이 등장했어요. 작고 단단한 몸에 단호한 눈빛, 그리고 조용한 행동. 아이들은 진돗개 바람을 진짜 히어로라고 불렀어요. 제이크와 리사는 말했어요. 우린 그냥 걔를 원했지만 한국에서 온 바람은 우릴 지켜주는 철학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바람은 단순한 수호자를 넘어 존재의 이유가 되어갔어요. 제이크는 농장 운영 외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진돗개의 지혜와 행동을 설명하는 자리를 자주 가졌고, 리사는 바람의 하루를 기록하는 작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반려동물 일기가 아니었어요. 마치 한 영웅의 연대기처럼 느껴졌죠. 바람은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언덕 위에서 동쪽을 바라봤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된 뒤부터는 농부들끼리 오늘도 바람이 먼저 움직였나? 하고 인사처럼 묻곤 했어요. 마치 그가 움직여야 하루가 시작된다는 듯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시골 축제에서 바람을 위한 감사 행사가 열리게 됐어요. 마을 사람들은 직접 만든 바람 모형을 축제 한가운데에 세웠고 아이들은 진돗개 바람처럼 되자는 작은 글귀를 걸어두었어요. 그날 제이크는 눈시울을 붉히며 무대 위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바람을 데려온 게 아니라 바람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 말에 많은 사람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진돗개 바람은 단순히 양떼를 지키는 개가 아니에요. 이 척박한 땅에서 서로를 믿고 살아가는 법을 몸으로 보여주는 존재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 바람은 평소처럼 높은 언덕 위에 앉아 있었어요. 달빛이 그의 등 위로 내려앉고 초원은 조용했어요. 그러나 모두가 알았어요. 이 초원엔 절대 외로운 밤이 없다는 걸요. 바람의 이야기는 어느 순간부터 지역 신문을 넘어 인터넷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어요. 몬태나 초원을 지키는 한국개. 늑대보다 똑똑한 양치기 견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외신에도 실렸고,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한국에서 직접 날아와 제이크와 바람을 취재하기 시작했죠. 한국 제작진은 진돗개 바람을 처음 본 순간 말을 잃었어요. 이 개는 우리가 알던 진돗개보다 더 진돗개 같습니다. 본능이 아니라 철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다큐멘터리는 세계 각국에 퍼졌고 댓글에는 놀람과 감동의 반응이 쏟아졌어요. 한국 전통이 이렇게 멀리 와서 꼽히다니 감동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진돗개 수입할 수 없을까요? 이런 개는 그냥 개가 아니에요. 진돗개 바람은 용사고 지도자이며 친구입니다. 제이크는 처음엔 그저 자연과 함께 살고 싶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람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고 무언가 더 큰 가치, 지혜, 충성, 공존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바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물 받은 것이라 말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진돗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엔 한국 전통견하면 다소 고집스럽고 다루기 어려운 이미지가 있었지만 바람의 사례는 그걸 완전히 뒤집었어요. 진돗개는 단순히 충직한 개가 아니라 집단의 안정을 먼저 생각하는 전략가이자 파트너라는 인식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죠. 바람은 여전히 조용히 초원을 걷고 있어요. 특별한 명령 없이도 누구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누구보다 늦게 안정을 확인하죠. 그는 지금 초원을 넘어 사람들 마음속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어요. 눈은 한 달 가까이 그치지 않았고 영하 40도를 오가는 날씨의 장비들도 잦은 고장을 일으켰어요. 양떼는 사료 공급이 끊겨 점점 약해졌고 산속에서 먹이를 찾지 못한 포식자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제이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바람도 동시에 귀를 쫑긋 세웠죠. 그건 단순한 늑대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어요. 훨씬 크고 낮고 위협적인 울음. 그리고 짐승이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땅의 떨림까지. 곰이다. 그것도 단순한 곰이 아니었어요. 몇 해 동안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던 몬태나 북부 산맥의 회색곰 무리가 이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겨울잠에서 제대로 깨어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먹잇감을 찾아 무작정 내려오고 있었죠. 이건 늑대와는 비교도 안 될 위협이었어요. 바람이 살던 목장도 그 경로에 있었고 마을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문제는 그 누구도 이 상황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총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산속에선 드론조차 작동하지 않았죠. 그때 진돗개 바람이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먼저 움직였어요. 그는 제이크와 다른 개들을 이끌고 산쪽 경계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 바람은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농장의 개들, 이웃 목장의 목동들, 그리고 평소 함께 지내던 말과 양들까지 바람의 움직임에 반응했어요. 그건 전쟁이 아니었어요. 방어선의 형성이었어요. 바람은 마치 옛 전쟁의 지휘관처럼 언덕 위에 올라 산의 방향을 읽고 각 가축 무리의 위치를 조정했어요. 개들은 순찰을 돌고 말은 빠른 경고음으로 사람들을 깨우며 양들은 울타리 안에서 안전한 위치로 이동했죠. 그리고 마침내 곰무리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싸움이 아니었어요. 바람과 초원의 동물들은 함께 움직였어요.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소리를 내고 시선을 끌고 시간을 벌었어요. 곰은 다가오지 못했어요. 협력의 벽 전략의 무게,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의 힘에 눌려서요. 하지만 점점 더 곰 무리는 가까워졌어요.
몸집은 사람 두세 배에 이르고 발자국마다 눈이 움푹 꺼졌어요. 그런데도 바람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마치 계산하듯 움직였고 가장 약한 부분부터 순식간에 조정했어요. 울타리 안의 양떼는 이미 가장 안전한 곳으로 모였고 다른 개들은 외곽에서 원을 그리며 짖었어요. 그 소리에 놀란 곰 한 마리가 방향을 바꾸며 농장 쪽으로 향하려는 찰나 바람이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맹렬히 짖으며 가장 큰 곰의 눈앞을 가로막았어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말대가 곰의 뒤쪽을 휘몰았어요. 근처 농장의 개들까지 합류했고 제이크는 드론 대신 오래된 불꽃 신호탄을 쏘아 올렸어요. 하늘 위에서 타오른 붉은 불빛은 이 초원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죠. 바람은 곰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어요. 그는 물리지도 않았고 다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신이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지휘하고 마지막까지 마무리한 전략가였어요. 위험이 사라진 다음 날 마을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언덕 위로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람을 바라봤어요. 그는 평소처럼 묵묵히 말없이 초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소년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 개가 우리 다 지켰어요.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바람은 지도자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용맹한 개가 아닌 마을을 이끈 리더이자 지혜로운 존재로요. 그리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초원은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바람은 그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존재였어요. 위기는 끝났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남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안도감도 기쁨도 아니었어요. 아찔했던 순간 속에서 누구보다 침착했고 누구보다 정확했던 바람의 모습이 사람들의 뇌리에 깊게 각인된 거예요. 그날 이후 마을의 일상은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더 자주 챙기기 시작했고 울타리 하나를 고치더라도 옆집까지 함께 손을 보며 웃었어요. 가축도 사람도 동물도 이제는 각각의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말썽꾸러기였던 아이들이 바람을 따라다니며 그의 걸음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따라하며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이는 친구와 다투다 말없이 언덕 위에 앉아있는 바람 옆에 갔다가 말도 없이 눈물을 흘렸고 이내 친구에게 먼저 사과했죠. 그건 설명할 수 없는 감화였어요. 교육도 훈육도 아닌 존재 그 자체로 전하는 울림. 그리고 어느 저녁 제이크와 리사는 바람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눈앞에 펼쳐진 초원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리사가 말했어요. 우린 이 초원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바람은 이 초원을 살아내고 있었던 거야. 제이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도 이제 알았거든요. 진정한 지도자는 힘으로 군림하지 않아요. 묵묵히 앞서 걷고 조용히 뒤를 지키며 위험 앞에선 가장 먼저 나서는 존재. 그게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초원 위에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바람을 우리의 전사가 아닌 우리의 거울이라 불렀어요.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많은 걸 가르쳐준 존재였으니까요. 곰 무리의 위협이 끝난 뒤 몬테나의 겨울은 잠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졌어요. 이제 그들은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에 맞서기 위해선 더 이상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중심엔 진돗개 바람이 있었어요. 바람은 특별히 바뀐 행동을 보이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가 초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는 초원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한 연구자는 바람을 몇 주간 관찰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진돗개는 고집스럽고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개로 알려졌지만 바람은 그 틀을 깨고 있어요. 그는 충성이라는 개념을 공동체적 책임감으로 확장시킨 존재예요. 이건 한국 전통의 집단주의 정신이 본능 속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말에 제이크는 한참을 생각하다 조용히 대답했어요. 맞아요. 바람은 우리를 지킨 게 아니라 우리가 바람의 물이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치 처음으로 진짜 의미를 깨달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후 마을에서는 바람의 움직임에 따라 날씨를 예측하거나 초원 관리 계획을 세우는 일이 생겨났어요. 예전에는 농기구나 센서가 하던 일을 이제 바람이 대신하고 있었던 거죠. 농장 일지도에 바람의 순찰 경로가 그려졌고 그것은 곧 가장 안전한 초원의 구역이라는 뜻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라 불렀어요. 기술도 무기도 아닌 오래된 감각과 직관,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본능. 그것이야말로 이 척박한 초원에서 살아남는 진짜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혜는 먼 나라 한국에서 왔던 한 마리 진돗개에게서 비롯되었어요. 바람이 보여준 그 겨울의 대응은 곧 학문적인 관심으로까지 이어졌어요. 한미국 대학의 생태학 교수팀이 바람과 그가 이끄는 초원의 방어 체계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죠. 그들은 단순히 개가 본능적으로 무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판단력과 역할 분담, 위계, 심지어 예측적 행동이 있다는 데 주목했어요. 연구팀은 이 시스템을 공생적 전략 네트워크라고 불렀어요. 즉, 종을 넘은 협력이 가능하고 그것이 위기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거였죠. 논문은 국제저널에 실렸고 그 핵심엔 진돗개 바람이 있었어요. 이제 바람은 학술적으로도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한 마리의 개가 보여준 행동이 새로운 협력의 모델로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한국에서도 반응이 터졌어요. 국내 언론은 해외에서 주목받는 한국견, 진돗개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바람의 이야기를 보도했고 한국농림축산식품부는 바람을 대한민국 문화생물유산 교류의 상징으로 지정했어요. 제이크는 감회가 깊었어요. 처음엔 그냥 목장을 지켜줄 개가 필요했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는 바람이라는 존재를 통해 사람과 동물, 국가와 국가, 문화와 삶의 경계가 얼마나 유연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 개는 한국의 전통이자 미래였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살아야 할 방향을 가르쳐줬죠. 바람은 여전히 언덕 위를 걷고 있어요.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하게. 그가 남긴 발자국은 이제 초원 위에만 남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깊이 새겨졌어요. 어느 늦은 봄날 아침이었어요. 초원은 따뜻했고 풀들은 초록빛으로 넘실거렸어요. 평소처럼 바람은 언덕 위에 앉아 해 뜨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무언가 달랐어요. 그는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킨 뒤 천천히 언덕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제이크가 조용히 그 곁으로 다가갔을 때 바람은 여전히 고요하게 앉아 있었지만 이미 긴 숨을 다 내쉰 뒤였어요. 눈은 감겨 있었고 표정은 고요했어요. 마치 모든 것을 다 보고 지켜낸 후에 마지막으로 안심하고 잠든 듯 했어요. 리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언덕으로 모여들었어요. 아이들은 바람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나무 표지판을 들고 왔고 한 노인은 조용히 이렇게 속삭였어요. 저게는 우리보다 더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더 초원 같았죠. 그날 마을 전체는 초원의 바람이 멈춘 날을 기리며 하루를 쉬었어요. 언덕에는 바람의 동상이 세워졌고 그의 눈높이에 맞춰 놓인 망루는 지금도 목장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하지만 바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가 남긴 방식대로 마을의 개들은 서로 협력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목장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초원의 위기를 공동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바람 체계는 몬테나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됐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바람의 이야기가 초중등 교과서에 실렸고 한 대학교에선 진돗개의 생태와 전략을 주제로 한 강좌가 개설됐어요. 바람은 이제 한 마리 개의 전설이 아니었어요. 그는 경계를 넘은 지혜였고 국경을 초월한 충성이었으며 무엇보다 생명을 위한 협력의 상징이었어요. 바람이 떠난 지 며칠이 지나고서야 제이크는 바람이 생전에 다니던 순찰 경로를 따라 걸어보기로 했어요. 그 길은 언뜻 평범해 보였지만 하나하나 발을 디딜수록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그 길목마다에는 바람이 남긴 의도가 있었어요. 위험이 잦았던 계곡길,
울타리 너머로 넘보던 포식자의 흔적, 그리고 그가 마지막까지 앉아있던 언덕 꼭대기. 제이크는 그 자리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이 불었어요. 바로 그때 그는 마음속에서 바람의 눈빛을 떠올렸어요. 그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눈빛이었죠.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어요. 이제 당신들이 할 차례예요. 그날 밤 제이크는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는 바람이 남긴 순찰 경로를 지도에 표시하며 그 길을 따라 공동체 보호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명령이 아닌 유산이었어요. 지켜야 할 전통이었고 계승해야 할 철학이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윈드라인, 즉 바람선이라 불리게 되었고 미국 농업부에서 공식적으로 협력 모델로 채택되었어요. 그 중심엔 언제나 한 문장이 있었어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수호자다. 한편 한국에서는 진돗개의 새로운 수출 요청이 폭주했고 바람의 이름을 딴 국제협력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졌어요. 그것은 단순히 개를 보내는 일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정신과 지혜, 충성심을 공유하는 문화적 교류였어요. 바람은 이제 한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는 살아있는 철학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제이크는 매년 바람이 떠난 날, 그가 앉았던 언덕 위에서 조용히 혼잣말을 해요. 고마워 바람. 넌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강했고, 지혜로웠고, 따뜻했어. 초원엔 다시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그의 숨결이라 믿어요. 바람이 떠난 이후에도 그의 이름은 잊히지 않았어요. 마을 아이들은 언덕 위 동상에 매일 인사를 하러 갔고, 그의 이야기는 해마다 초원 축제의 첫 문장을 장식했어요. 그리고 제이크는 매년 그날 작은 나무 아래 의자 하나를 놓고 조용히 앉아요. 어느 해에는 한국에서 온 방문객이 그 자리에 함께 앉았고 또 어느 해에는 바람의 새끼로 자란 진돗개 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 지켰어요. 소리는 바람처럼 조용했고 행동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제이크는 그걸 보며 웃어요. 역시 진짜 유산은 피로, 지혜로, 그리고 기억으로 남아요. 지금도 몬태나의 초원 어딘가에선 한 마리 진돗개의 후예가 바람을 따라 걷고 있을 거예요. 말없이 묵묵히. 지킬 가치가 있는 것들을 위해서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협력과 용기를 보여준 한국의 개가 몬태나 초원의 상징이 되었고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은 중요한 교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빙샷 추가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